일단 오늘 경기 어쨌든 토트넘이 승리를 거뒀거든요. 근데 토트넘이 공격적으로 좀 답답한 모습들도 많이 보여줬고요. 결국엔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호흡이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를 하지만 경기력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나왔었던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포인트가 됐던 건 결국엔 페리시치가 세세뇽 대신 나왔다 라는 거겠죠? 페리시치와 세세뇽 이 두 선수의 스타일 자체가 많이 달라요. 일단 세세뇽 같은 경우는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역습 찬스에서 손흥민에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공격에 도움을 주고 하는데 장점이 있고,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는 세세뇽의 크로스나 이제 돌파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편이 아니기 때문에 페리시치가 나와서 돌파도 해주고 크로스도 올려줘라 이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페리시치를 활용했을 때 좋은 경기력이 나오거나 아니면 좀 시원시원한 득점이 나오거나 이렇게 경기력이 좀 좋아야 되는데 지공 상황에서의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 라는 게 오늘 경기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 경기 에버튼이 매우 수비적인 경기를 하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토트넘이 자연스럽게 역습이 아니라 지공 상황에서의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에버튼이 오늘 경기에서는 아예 5백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왼쪽 윙백으로 뛰는 선수가 맥닐이었어요. 이 맥닐이 원래는 측면 공격수인데 오늘 경기는 아예 맥닐을 내려서 5명의 수비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토트넘이 좌우 윙백을 높게 올리고 여기에 대해서 중앙에 손흥민, 케인, 히샬리송 3명의 공격수를 배치하는 형태니까 토트넘이 5명의 공격 자원을 쓸 때 에버튼도 이 토트넘의 공격 라인에 맞춰서 5명의 수비 라인을 쓴다. 이게 오늘 에버튼의 수비의 포인트였거든요. 에버튼이 5명의 수비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선수가 이제 맥닐이거든요. 수비를 할 때는 내려와서 확실하게 5백을 만들어준다. 이게 에버튼의 특징이었고, 반면에 토트넘은 중앙에 케인, 손흥민, 히샬리송, 오른쪽에 도어티, 왼쪽에 페리시치, 이게 오늘 경기에 계속된 패턴이었죠. 근데 여기서 에버튼은 중앙에 선수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윙백들이 높게 올라와서 측면을 공략해줘야 됐습니다. 에버튼이 중앙에서 밀집 수비를 하면 윙백을 높게 올려서 좌우 측면으로 수비를 분산시킨다. 이게 사실은 밀집 수비를 공략할 때 볼을 점유하는 팀들이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거든요. 토트넘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좌우 측면을 균등하게 활용을 못했어요. 오늘 오른쪽 라인에 있는 히샬리송과 도어티, 왼쪽에 있는 손흥민과 페리시치, 이 좌우 측면 라인을 비교해봤을 때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른쪽 라인은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쪽 라인에서 집중적으로 토트넘이 공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한쪽 측면에 볼이 전개가 됐을 때 순간적으로 에버튼이 한쪽 측면에 쏠려요. 그러면 결국 토트넘은 크로스를 올리기로 오늘 경기 마음을 먹었다면 한쪽 측면에 상대 수비가 쏠리게 만들고 이때 빠르게 반대편으로 전환해서 크로스를 올린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크로스를 올리고 싶은 경기라면. 근데 오늘 경기는 어땠냐면요, 중앙을 거쳐서 반대편으로 전개가 돼야 되는데 중원에서 반대편으로 전환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선수가 딱히 없어요. 특히나 케인도 박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원에서 반대편으로 빠르게 볼을 전환시켜줄 수 있는 선수가 없으니까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상대 수비가 쏠리면 여기서 다시 수비 라인에서 다시 돌려서 반대편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 반대편으로 보내주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천천히 반대편으로 또 가면 되는 거예요, 수비수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게 지공 상황에서의 플레이, 좌우 측면을 계속해서 흔들어준다, 요 패턴 자체가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기였거든요. 토트넘이 오른쪽에서 공격을 하고 있을 때 에버튼의 수비가 전체적으로 반대편으로 쏠려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측면에 공간이 발생해요. 이때 토트넘이 한 번에 빠르게 볼을 전환시켜주기만 한다면 측면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토트넘의 선택은 반대편으로 볼을 보내주지 못하고 뒤로 돌려서 다시 측면으로 볼이 나갑니다. 뒤로 돌려서 다시 거쳐서 가니까 이미 에버튼의 수비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죠. 이렇게 되면 사실상 토트넘은 반대편 측면 공간을
공략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어쨌든 반대편 측면으로 볼을 전환시켜주지도 못하고, 특히나 오른쪽 라인에서는 공격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된다 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결국에는 오른쪽 라인이 도움이 안 되면, 그리고 빠르게 반대편으로 공간을 열어주지 못하면, 공간이 그렇게 많은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왼쪽 측면으로 공격이 집중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왼쪽 측면의 공격도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리고 왼쪽 측면에서의 공격이 좋지 못하다는 뜻은 오늘 경기도 페리시치와 손흥민, 이 두 선수의 호흡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손흥민이 측면에서 볼을 잡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페리시치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 있죠. 페리시치가 측면으로 움직여요.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또 볼을 받아서 측면 돌파를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두 선수가 이 측면에서 겹치는 거예요. 손흥민은 뛰어나가고 있는데 페리시치도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 선수가 겹치죠. 그리고 두 선수가 겹치니까 에버튼의 수비가 분산이 안 되고 크로스를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에 크로스가 못 올라오거든요. 페리시치와 손흥민, 이 두 선수가 여전히 안 맞는다는 걸 볼 수가 있는 장면이에요. 물론 오늘 경기에서는 이전에 했던 경기들보다 좋았거든요. 그래서 두 선수가 어떻게든 뭔가 서로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긴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 너무나 단순한 동선이 겹치는 장면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콘테 감독이 제대로 정해주지 못했든, 그리고 이 두 선수가 서로 호흡이 잘 안 맞든 지금 토트넘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죠. 다만 여기서 몇 번의 찬스 나왔어요. 지난 경기에 비해 달라진 게, 손흥민이 뛰어들어갈 때 페리시치가 패스를 보내주면서 손흥민이 측면 돌파에 성공해서 크로스를 올려주는 이러한 장면도 몇 차례 나오긴 했고, 페리시치가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수비수의 시선을 쏠리게 만들고 이때 침투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 장면도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돌파에 성공하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자연스럽게 스위칭이 이루어지면서 만들어졌던 장면인데, 이런 장면이 몇 차례 나오긴 했지만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동선이 겹친다 라는 게 일단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콘테 감독이 어떤 선택을 오늘 했냐면요, 요거는 이제 손흥민 선수의 활용법에 대한 이제 고민인데, 박스 안에 선수가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손흥민과 페리시치를 어떻게 썼냐, 크로스가 올라올 때 손흥민을 측면으로 뺍니다. 그리고 페리시치가 중앙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박스 안에 페리시치, 케인, 히샬리송, 제공권이 조금 더 좋은 선수들을 배치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가져갔거든요. 오른쪽에서 이제 공격이 전개되는 장면이었어요. 페리시치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제공권 싸움에 참여를 해주려는 이러한 플레이를 가져가고, 반면에 손흥민은 측면으로 빠져요. 콘테 감독이 의도적으로 했다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손흥민보다 페리시치가 제공권이 좋으니까 페리시치, 히샬리송, 케인, 이 제공권이 좋은 선수들을 박스 안에 밀어 넣는다. 너무 단순하지만 이게 콘테 감독의 또 전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할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거기서 일단 안 맞고, 여기서 콘테 감독이 크로스를 올려주기 위해서 손흥민을 중앙이 아니라 아예 측면으로 빼버린다.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지금 토트넘에서 득점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선수, 득점 감각이 가장 좋은 선수 중 한 명인 손흥민을 측면으로 빼서 크로스를 올리는 선수로 배치를 시키는 게 과연 옳은 전략이냐 라는 게 일단 문제인 거죠. 여기서 보이진 않는데 손흥민이 측면으로 돌아뛰고 있고, 반면에 페리시치가 박스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여기서 후방에서 전방으로 공중볼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페리시치가 안으로 들어와서 제공권 싸움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페리시치가 제공권 싸움을 해서 떨어뜨려줘요.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케인에게 볼을 넘겨주죠. 이 장면 보셔도 페리시치가 안으로 들어와 있고 손흥민이 측면으로 빠져 있거든요. 콘테 감독이 얼마나 크로스에 집착했냐면요, 특히나 왼쪽 라인에서의 크로스에 집착을 했거든요. 이게 오늘 토트넘이 크로스를 올린 위치입니다. 한눈에 봐도 왼쪽에서 올라온 크로스가 압도적으로 많죠. 이 오른쪽에서 올라온 크로스가 7번인데 프리킥 상황을 빼면 오른쪽에서 크로스가 5번, 왼쪽에서 크로스가 14번이에요. 2배 이상 많은 거죠. 오른쪽 라인에서 도어티랑 히샬리송이 크로스를 못 올리니까
왼쪽으로 크로스가 집중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손흥민이나 페리시치를 그냥 크로스 셔틀로만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일단은 크로스를 올리는 전술 자체가 단순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른쪽 공격이 안 되니까 왼쪽에서만 크로스를 올립니다. 크로스 패턴이 더 단순해지죠. 그리고 더 단순해진 패턴 속에서 손흥민과 페리치의 호흡도 잘 안 맞아요. 손흥민의 장점은 박스 주변에서 득점력인데 측면으로 빼서 크로스를 올리게 하는 것도 사실 비효율적이죠. 지공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여전히 콘테 감독이 못 찾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물론 오늘 경기에서 박스한 크로스가 결국에는 하나 만들었어요. 결국에는 크로스 때문에 이긴 거긴 해요. 페리시치가 크로스를 올리는데 결국에는 크로스가 길게 올리는 크로스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크로스가 또 길게 올라와요. 근데 여기서는 한 번 통했죠. 한 번 크로스가 통하면서 도어티가 반대편에서 슈팅, 그리고 맞고 나온 볼을 이제 케인이 세도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픽포드가 케인에게 반칙을 범하면서 PK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선제골이 나왔었는데 이 크로스 공격 패턴이 좋았느냐 라고 본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게 있냐면요, 지난 시즌에 토트넘이 밀집 수비를 상대로 답답한 공격밖에 못했거든요, 토트넘이. 그리고 그때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게 크로스가 부정확하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를 잘 올리는 페리시치, 제공권 싸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히샬리송 영입해 와서 쓰는 거거든요, 지공 상황에서. 근데 늘 여름 이적 시장에 나왔던 문제가 있었죠. 왜 토트넘이 공격형 미드필더, 중앙에서 창의적인 플레이어를 안 사냐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근데 콘테 감독이 크로스와 제공권 싸움, 이걸 선택한 거거든요. 콘테가 선택한 방향성인데 결국에는 이 방향성이 썩 그렇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콘테 감독이 크로스 전략에 맞춰서 이적 시장을 보내다 보니까 답답할 때 변화를 엄청나게 크게 줄 수 있는 선수도 딱히 없습니다, 지공 상황에서. 그렇게 선택해서 갔다면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참 오늘 이기긴 했지만, 승리하긴 했지만 답답한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었던 건 뭐냐면 중간에 3-4-3이 아니라 3-5-2로 바꿨죠. 근데 이 3-5-2로 바꿨을 때 장점과 단점이 공존해요. 단점은 뭐냐, 지공 상황에서 3-5-2를 쓰게 되면요, 크로스를 올릴 때 케인과 손흥민 두 선수가 박스 안에 있는 건데, 이것도 손흥민 선수의 장점을 활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공 상황에서는 3-5-2의 장점은 뭐냐, 히샬리송이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었잖아요, 3-4-3을 쓸 때는. 근데 오른쪽 측면으로 어떤 선수가 뛰냐면 벤탄쿠르가 돌아뛰어요. 이게 훨씬 더 좋더라. 히샬리송이 너무 투박하니까 오른쪽에서 공격 자체가 안 됐는데 벤탄쿠르가 오른쪽으로 돌아뛰니까 오른쪽 공격이 되더라. 그리고 왼쪽에서도 호이비에르가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해주니까 토트넘의 공격이 조금 더 잘 풀리더라. 이게 이제 오늘 경기에서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이었거든요. 3-5-2 전형이 되니까 전방에 손흥민, 케인이 있고 오른쪽 라인에 원래 히샬리송이 있어야 되는데 히샬리송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때 오른쪽에서 도어티가 볼을 잡으니까 벤탄쿠르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벤탄쿠르가 오버래핑을 시도하면서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니까 도어티가 벤탄쿠르에게 패스, 그리고 이 넓은 공간에서 돌파를 성공한 이후에 벤탄쿠르가 크로스를 올려주거든요. 그 오른쪽에서 몇 안 되는 크로스 장면이 히샬리송이 빠져나간 다음부터 오른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히샬리송을 오른쪽에 쓰는 것보다 벤탄쿠르를 오른쪽으로 올리는 것이 조금 더 공격이 잘 풀리더라 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 두 번째 득점 장면 보면요, 손흥민과 케인 투톱, 그리고 비수마, 벤탄쿠르, 호이베르, 이렇게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케인이 볼을 받았을 때 벤탄쿠르와 호이베르가 전방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후방에 비수마가 있으니까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가 공격에 가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벤탄쿠르에게 케인이 패스를 보내주죠. 그리고 이 다음 장면 보시면 벤탄쿠르가 측면 돌파에 성공을 합니다. 여기서 또 벤탄쿠르가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호이비에르에게 아주 정확한 크로스를 보내주는데 성공을 해요.
호이비에르가 올라와서 벤탄쿠르의 패스를 받은 이후에 득점을 만드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러한 공격 패턴을 보면 3-5-2가 오히려 오늘 경기력을 보니까 공격이 조금 더 잘 풀린다. 공격수를 많이 배치하는 것보다 미드필더 라인에서 공격에 가담하는 것이 오히려 공격력이 좋더라. 이러한 이제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계속 딜레마예요. 3-5-2가 아니라 3-4-3을 쓰는 건 결국 크로스, 이 히샬리송을 쓰기 위해서 3-4-3을 또 계속 콘테 감독이 꺼내들고 있는 건데, 오히려 히샬리송과 페리치가 같이 나왔을 때 크로스 전략이 오히려 답답하고, 특히나 이 크로스 전략에 맞지 않은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콘테 감독이 애초에 지공 상황에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아직까지 못 가져오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토트넘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역대급으로 토트넘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시즌이거든요. 이번 시즌 10경기에서 7승 2무 1패, 아주 좋은 성적이에요.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봤듯이 경기력은 그다지 좋지 않고, 크로스 패턴 자체도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크로스 패턴 자체가 손흥민 선수를 활용하는 데에는 더더욱이 좋지 않고, 승리를 하긴 했지만, 그리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토트넘의 경기력이나 토트넘의 현재 모습을 칭찬할 수는 없는 경기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건 여러 가지죠. 지공 전술이 크로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공에도 여러 패턴이 있고, 수비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패턴들은 정말 감독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거든요. 맨시티만 봐도. 근데 콘테 감독이 왜 이렇게 크로스에만 집착하고, 심지어 크로스 패턴도 부정확하고 크로스가 위협적이지도 않고, 이러한 모습들이 반복되는 건 분명히 토트넘의 문제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